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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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일문고 세입자들 올해가 3월이죠. 네. 3월 29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하느냐. 좀 쉬운 책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고르고 골라서 쉬운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쉬운 책이 아니고 쉽긴 한데 이게 분량이 좀 돼. 그래서 이게 그거 아닌가요? 그 분량은 되지만 쉽다. 쉬운 건 컨셉이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각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의 마감이라고요. 두 분은 쉬우면서 두꺼운데 저는 쉬우면서 얇습니다. 다행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고 세입자들의 벽돌책 담당 사월의 책 안희곤입니다. 이번엔 벽돌책이지만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굉장히 재밌고 하여튼 뭐 이야기거리가 많은 책입니다. 다 들어보시고 네.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배경음악이 멋있게 나와도 이게 잘 겹쳐지지 않고 잘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저희 뒤로는 카페처럼 배경음악이 나와서 여러분한테도 이 배경음악이 들리는지 좀 제가 체킹을 해봤습니다. 이 뒤가 서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요. 예. 이 뒤가 서점입니다. 이게 지금 서점에 오시면 생방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순서상 제 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의 마감하고 시간이 남으면 1493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책은 저는 이 사람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리트하르 브레흐만? 이 처음 보는 독일 사람인가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밑에 허르니까. 근데 보니까 브레흐만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리터르 브레흐만이라는 사람이 쓴 휴먼 카인드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선정하는 거에 좀 사심이 있어요. 이 조현욱이라고 사피엔스 번역하신 분이 그 다음 책으로 선정해서 번역한 책인데 사피엔스랑 맞짱을 뜰 만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랑 맞짱을 뜰 만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꼭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이 있어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럼 이번에 이걸 선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휴먼카인드 선정했는데요.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제목이 휴먼카인드인데 원래 인류는 맨카인드잖아요. 네. 근데 맨카인드 하면 좀 남성적인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약간 중성화된 언어로 휴먼카인드라고 그렇게 제목도 붙여놨고요. 또 하나는 휴먼카인드는 휴머니스 카인드. 인간은 원래 친절한 존재다. 라고 하는 휴머니스 카인드라고 하는 그런 또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제목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사유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은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빅히스토리 인류의 최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흘러온 그러한 역사를 다룬 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인류가 가졌던 편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격파하는 일종의 추리소설 같은 그런 류의 책이고요. 책의 기조에 깔려있는 정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고 하는 거가 좀 더 지성인다운 그런 언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선한 본성이 항상 승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류의 책입니다. 여기서 되게 재미난 그 사고 실험이 나와요. 행성 A가 있고 행성 B가 있는데 행성 A는 비행기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사고가 났는데 거기 뭐 사고가 났는데 불시 착륙을 한 거죠. 그런데 뭐 다친 사람 어린이 노약자였는데 이 A 행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약자부터 보호하고 어린이 보호하고 약한 사람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자를 먼저 보호하고 나중에 목숨 위험한데도 건강한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뒤에 남아서 보살펴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 행성 A고 행성 B는 이제 불시착을 했는데 이제 센 사람부터 막 밀쳐내면서 살라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해가지고 뭐 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발표 막 죽기도 하고 이러한 곳이 행성 B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성 A에 살고 있을까
행성 B에 살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A에 살고 싶죠. 네. 물론 A에 살고 싶을 텐데 많은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행성 B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뭐 평상시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항상 자기 이기심이 먼저 발휘되는 그런 행성 B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이 생각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행성 B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성 A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드는데 전쟁 때 적들끼리 적이라고 간주한 병사들끼리 서로 총 쏴가지고 죽은 숫자가 너무 미약해.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폭격으로 죽거나 뭐 무슨 뭐 병에 걸려 죽거나 원래 실제로 대면을 해서 서로 민간인들이 죽이고. 훨씬 더 전쟁터에 그러니까. 많이 죽는 게 폭격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실제로 적을 향해서 총을 쏜 게 아니라 적쪽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각도를 좀 위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적에 대해서 연전에다 대고 살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인간들이 겪었던 그동안의 수많은 재난들의 사례를 보면 그 재난 속에서 카오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질서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윌리엄 골든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이 이제 이 소년들이 무인도에 이제 착륙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점점 악해지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류의 소설이고 이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거든요. 집에 독재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네. 나가고 맞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진짜로. 근데 그러면 그 청소년들은 어떻게 했을까? 너무너무 평화롭게 약자를 보호하면서 끝끝내 그 한 명도 이탈시키지 않고 생존해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스타 섬 같은 경우도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그 자기를 약탈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샘플로 이스타 섬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스타 섬의 사례를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자연이 파괴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의 외침에 의한 멸종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왜 그런 과학자의 실험들 있잖아요. 과학자의 실험들 뭐 한 곳에 가둬놓고 한 명은 그러니까 간수하고 한 명은 이제 죄수하고 하면 간수가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가. 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말 못하면은 전기 충격을 주는 이런 장치들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 그걸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뒤에서 계속 실험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조작해낸 그런 사례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간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입증되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반복하면서 인간은 오히려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그러한 측면들을 통해서 재난을 극복해왔다. 라는 얘기하고 또 재미난 이름인데 호모 퍼피래요. 호모 퍼피. 퍼피가 애완견이잖아요. 강아지.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퍼피라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 다른 동물을 가축화해온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도 가축화해왔다는 거지. 그래서 왜 야생 늑대가 굉장히 난폭하지만 점점 가축화되면서 개가 되면서 점점 온순해지는 것처럼 인간도 야생 상태에 있을 때 되게 난폭했는데 문명화되면서 되게 온순화된 그러한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귀염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타인에게 네. 인정받기를 원하는. 맞아. 그래서 보면서 되게 뭐랄까 설득당했어 나. 그래서 뭐 최재천은 이 책을 읽으면 안 읽으면 모르겠는데 읽고 나서는 세계관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데 슬쩍 세계관이 바뀌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동양으로 따지면 성선설을 주장치기잖아요. 그런 거죠. 로크 쪽이야? 아니 저기요. 루소 쪽이겠죠. 홉스 쪽이 아니라 루소 쪽이고 동양어로 치면 맹자. 맹자 쪽에 가까운 책인데 오랜만에 맹자가 그 춘추 전국시대 때의 사상이고 논거가 좀 부족하잖아요.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논거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류의 책을 봤고요. 또 이분이 유명한 게 다보스 포럼에서
인간이 지금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에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기본소득을 실천하는 거다. 근데 그런 세금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 인간의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거나 노력의 문제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 자체가 폭력이다. 인간이 가난해서 머리가 나쁜 거 나쁘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만한 분위기가 되면 어느 정도 자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면 자기 호기심을 이렇게 끊임없이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만 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두뇌가 IQ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본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어요. 휴먼카인드라는 책인데 뭐 500페이지 좀 넘은 책인데 읽으면서 어렵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추리 소설처럼 사건 하나하나 깨질 때마다 쾌감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언어 구사가 되게 유머러스해가지고 읽을 때 끝끝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요거 난이도로 치면 난이도 5 중에서 난이도는 2야. 양이 3이고. 양은 3이고 흥미로 치면 5야. 이 정도면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뭐이 책에 대한 소개글을 봤는데 네. 저는 약간 불편해요. 네. 왜냐하면 말하자면 서양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보고 네. 자연 상태에서 홉스 같은 그런 사고를 보는기 때문에 성악설을 얘기하면 다 의미가 있지만 인간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선과 악을 다 갖고 있는 존재인데 네네네. 사실은 어느 점을 더 강조하냐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게 더 강조될 뿐인데 너무 선하다고만 강조되는 것도 좀 불편해요. 무선무학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이야기의 초반부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왜 인간에게 늑대가 두 마리 있다. 하나는 선한 늑대고 하나는 악한 늑대다. 뭘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두 늑대가 모든 인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늑대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랬더니 손자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네가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렇지. 그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한 성향이 있지만 이게 항상 선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점점 더 왜곡된 정보와 그다음에 자기 강화, 편향 이런 것 때문에 선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그 10가지 지침 중에서 언론 신문 이런 거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현실적 대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또 아까 이제 그 재난 앞에서도 인류가 네. 굉장히 이타심을 발휘해서 잘 극복한다는데 그게 이제 재난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재난 자본주의도 있잖아요. 오히려 재난이 오면 그 재난의 위기 상황을 편승해서 헌신적으로 이겨내는 이겨내는 게 있는가 하면 편승해서 기존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앞에서 유토피아와 자본주의를 다 함께 보고 이것이 유토피아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네네네. 하나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네. 좀 이성적으로 좀 불편하다. 네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명쾌한 게 이런 비난을 받을 걸 알고 잘 만들어놨어. 중간중간에 도망가 구멍을. 그 아마도 저도 이제 책 소개글들을 여기저기 좀 읽어봤어요. 책을 못 네네네. 읽고 책을 읽었어야지.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뭐 게임 이론 뭐그 제수의 딜레마가 아니고 네네. 뭐죠 저기 간수 제수 게임 네네. 간수 시켜가지고 제수들을 다스리게 했더니 폭력적으로 변하더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특히 그 알고 있는 전기 것들이 볼트 많은데 높이는 네네네네. 유명한 실험. 예. 중간중간에 많은데 그 이야기들이 원래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계속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었죠. 그래서 네네. 과학적에서 네.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책에서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사례로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정설로 여겨졌던 걸 다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게끔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모든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가 이제 제로미 벤덤부터 시작해서 이 정설로 굳어졌고 그 말이 결국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자원을 이기적인 동물들이 어떻게
적당히 나눠 갖느냐가 자본주의의 원리고 뭐 경제의 기초 원리다. 그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뭐 공정이고 정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 이데올로기의 현대까지의 전체를 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네네네. 동물이라는 말 그렇죠, 자체가 아주 밑바닥에 있는 전제인데 그 전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죠.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죠. 만들어진 거다. 그거는 허구다. 연역이 되는 그런 의미의 뭐 올바른 사실이냐를 때 오히려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도출해내는 이런 그렇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불편해요, 이 책이. 뭐냐면 이기적 동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나는 굉장히 100번 동의하는데 인간은 선한 본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저는 어떤 의미의 또 다른 자연주의라고 보는데 인간은 동물처럼 야생에 있을 때는 자기의 탐욕이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싸우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라고 또 하는 것도 일종의 자연주의적 가정이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인간은 무리동물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 같기 때문에 원래 선한 본성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무리짐승들, 늑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뭐 개미라든지 추재천 선생님이 좋아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조화롭게 공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또 하나의 모델로 인간을 보고 있는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이 저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똑똑한 그렇게 주장하지 사람이니까. 않아.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인 바탕에는 또 그런 의미의 어떤 자연주의적인 시각이 좀 네네. 깔려 있지 않나. 제가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 진화론이라든지 선하게 진화됐고 선하게 개발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악하게 개발되었다라는 네네. 거나 다 사회 진화론의 아류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명한 규정하지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거. 예, 본성이라는 규정 자체가 일단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들면은 그것은 하나의 전략이지 실제로 인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 표명이냐라는 거죠. 다 만들어낸 가설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보다는 어떻게 현재 주어져 있는 이미 문명화되고 문화를 통해서 현재까지 온 인간들이 현재 주어진 어떤 체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오히려 파헤치고 잘잘못을 가려내고 하는 식의 태도들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지 않느냐. 이 책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또 다른 환원주의. 이제 그런 면이 이런 분명히 걱정이 있어요.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이 책의 재미난 거는 그런 대비를 해줘요. 계속 해줘요. 예를 들면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역플라시보도 있죠. 가짜잖아요, 가짜. 가짜인데 그것이 이제 인간이 그 믿으니까 가짜 수술했는데 실제로 뭐 몸이 개선된다든지 이제 플라시보인데 그 반대말이 노시보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역플라시보. 그걸 역플라시보라고도 하기도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노시보 효과라는 용어를 썼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나쁘다는 이야기, 안 좋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안 좋다. 그러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코카콜라 안 좋다는 얘기를 다 믿으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부여해가지고 그 조각상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상이 이제 여인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반면 반대로 넌 안 돼. 어?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골룸 효과라고 하더라고. 골룸. 그래가지고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말 골룸 효과인데 골룸 효과는 이제 낙인 찍는 거죠. 쟤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고 위험하고 무슨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하고 다른 존재를 어떻게 낙인 찍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낙인 찍는 사람 내지는 낙인 찍는 세력의 어떤 이해라든지 그런 구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겠죠. 필자가 제일 주목하는 게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사회 현상을 볼 때 인트로스펙트, 자기의 내면, 자아 성찰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제 인트로스펙트가 아니라 아우트로스펙트, 자아 성찰이 아니라 외부 성찰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한 구조와 그러한 생태계와 그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보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집단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제기하고 그 있어요. 인간 본성을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게 되면 개인화될 우려가 있어요.
인간 개인, 인간이 선하다, 인간이 악하다 그러면 인간 개인이 선하다, 인간 개인이 원래 악하다 이런 얘기로 늘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결국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고 네네. 원래 인간은 선한데 왜 너는 그래라는 식으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제일 경계하는 게 그 지점이에요. 이 개인의 문제라든지 마치 무슨 뭐 인간 안에 내재한 무엇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말이 되는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교양성이 있는데 그러한 교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는 저는 꼼꼼하게 읽었기 때문에 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상당히 좀 인상이 남는 게 협동의 경제학이라는 책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게임 이론을 통해서 나타난 이기성과 이타성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람의 인간 집단에게 어떠한 조건을 주면 이타성이 더 발휘되느냐 이거를 이제 제도화하자. 그래서 협동의 경제학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내세운 건데 이제 국내 저서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워낙 그 성악이 얘기됐으니까 성선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성선을 더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네, 선한 방향으로 일을 가게 네. 하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냐. 그 저는 양면성이 있는데 어떤 장치를 두면 어떤 조건을 만들면 선함이 더 발휘되더라. 이 측면을 우리가 자꾸 고민하는 게 더 맞다. 네네네.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유주의 비극하고 깨진 유리창 같은 데서 지금 협동의 경제학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공유주의 비극이 방치되면은 누구도 주인이 없으면 아무나 다 들어와서 다 망친다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정설처럼 얘기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 교무제를 이용하는 질서와 체계를 잘 주고 실제로 이익이 된다는 걸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은 공유주가 굉장히 잘 보존되고 사유주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아니 설명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네. 촛불 집회할 때 그렇죠. 쓰레기가 없었죠. 쓰레기가. 네, 그렇죠. 그런 거 깨진 그게 이제 유리창도 재난 마찬가지예요. 유토피아죠. 네. 근데 이제 재난 자본주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간에 그 시적절하게 네. 또 번역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워낙 그 번역 잘하시는 분이고 이 번역자 성함이 갑자기 뭐였죠? 조인옥 선생님. 조인호 선생이 이렇게 사석에서 시를 줄줄줄 외우시는 분이세요. 원래 그 기자일 때 굉장히 글 잘 쓰는 분으로 한 유명했고. 100편 이상을 네. 머릿속에 늘 외우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사피엔스도 봐서 알지만 젊어서 나보는 것 같네. 굉장히 그 우리말을 잘하시는 분이어서 번역이 아주 좋으니까 뭐 믿을 만한 번역자의 책이 되는 거죠. 이분이 인문학을 공부했지만은 신문사에서는 과학 기자를 기자였죠.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 사실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번역, 이해가 굉장히 있고 뭐 기자로도 그렇지만 워낙 글을 정말 유리하게 잘 써요. 뭐 번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 그 인문 쫑긋에 초청하셔서 기가 쫑긋처럼 기가 쫑긋 인문 쫑긋이 기가 쫑긋에서 초청해서 강의 들으셨잖아요. 아 예. 어땠어요 강의는? 뭐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히스토리 관심 있으니까 재밌었는데 워낙 광범위한 얘기를 하니까 네. 좀 회원들 중에서는 너무 방대해서 따라하기 힘들었다 그런 회원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미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휴먼 카인드는 여기서 제일 오래 얘기하고. 멈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이 예. 작가의 마감. 작가의 마감인데요. 사실 이 책은 일본 마감 분투기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이건 또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든 게 일본에서 나온 원래 책이 없어요. 이게 그 번역자가 여기저기 그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글들을 다 뒤져갖고 그다음에 작가 소개도 아주 그러니까 짧은 글들인데 작가 소개는 되게 길어서 읽는 내내 미안했어요. 너무 공을 많이 들여갖고 예. 그래서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작가들이 어떤 일을 보이는가 하는데 1장은 쓸 수 없다. 2장은 그래도 써야 한다. 3장은 이렇게 글 쓰며 산다. 4장은 편집자는 괴로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이 책 내용을 소개한다는 게 별로 의미 없을 정도로 글 쓰는 사람이 겪는 고통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책은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복불복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놓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진짜 난다긴다는 일본 작가들도 마감에 쫓기니까 그렇죠. 정말 아주 뭐 별의별 변명을 다 하더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게 있죠. 일본이 잡지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잡지 편집자한테 시달리는 얘기가 나오죠. 네네네. 자꾸 원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글이 들어가면 잡지에 대한 구독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설국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너랑 나랑 얘기한 걸 글로 써도 되냐? 써도 된다. 그게 나와요. 맞아. 편집자가 작가한테 우리 잡지가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 글 좀 써달라. 난 바쁘다. 못 쓴다. 제발 좀 써주십시오. 아니 자꾸 나한테 그렇게 재촉하면 어떡하냐. 못 쓴다니까. 그래도 꼭 써주십시오. 당신 글이 들어가면 우리 잡지가 잘 팔립니다. 아,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럼 이 얘기를 쓰랴? 써주십시오. 그래서 썼어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뭐 가장 낭만적이라 해야 되나? 잡지 마감이 오니까 도저히 그 스트레스 못 이기니까 알코올로 해소하는데 예, 마감은 여전히 뒤로 미뤄지고 네. 뭐 그런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마감을 앞두고 생각을 정리한다고 이렇게 창밖을 봤더니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원고를 마감을 하고 짓을 해야 되나 지금 가서 애들이랑 놀면 좋겠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사실 뭐 일본 작가라고 해서 하여튼 다를 바 없지 그래서 이 책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꼭 그냥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니까 글 쓰는 데에서 관심 많으신 분들 또 글 쓰는 게 어려워서 특히 일반인인데 글 쓰는 게 어렵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책 읽으면 누구나 다 어려워하니까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 글을 아직 프로가 되지 못해서 글을 아직 남한테 발표도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SNS에 올리는 글도 마감할 때는 늘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네네. 이 책을 읽으시면 네. 아니 무슨 일본에서 대문으로 알려져 있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저러는데 내가 마감할 때 어려운 스트레스 받는 건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뭐냐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 똑같이 마감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지금 나랑 이 사람들은 뭔 차이냐?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쓴 거고 그러니까 하다 못해 결국은 편집자랑 대화를 글로 쓰잖아요. 심지어는 편집자가 작가이기도 해요. 자기는 원고를 마감해서 문해지를 내면서 다른 문해지의 원고를 써야 돼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마감을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작가 명단에서 빼버릴 거야. 그러니까 쓸 때는 자기도 마감 못하면서 편집하는 데서 마감이 되게 중요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마감에 대한 공포는 다 누구나 느끼는 거니까 쓰시면 된다. 쓰면 동급이 된다. 이런 데 좀 많이 격려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마감에 대한 공포를 느껴보신 적 많으세요? 그러니까 마감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글을 쓰게 하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네. 공포라기보다는 기한이 예, 있으니까. 반드시 있으니까 특히 이제 신문 같은 데는 네. 이게 이제 끔찍한 거잖아요. 신문은 끔찍하죠. 인터넷이라면 문제가 안 돼. 인터넷 신문은 정말 제가 그 옛날 그 프레션에서 북섹션 할 때 그 편집위원 같이 참여했는데 정말 버젓이 펑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진짜 무섭다. 네, 정말 무섭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니까 그건 부담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욕을 바가지로 할 뿐이지 매체가 받는 타격은 없는데 종이신문에 제가 쓸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그 지면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빈칸으로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막 예를 예전에는 들면. 그런 사고 대비 원고를 한두 편을 갖고 있고 그러겠는데 땜빵 온 거 일종의. 네. 땜빵 원고. 근데 요새는 신문사들이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누가 빵꾸 내면 빈칸. 그 완전히 저는 기자가 완전히 그냥 이번 잡지 정도가 편집장 되는 할 때 여별 원고 반드시 많이 네네네. 그래서 내부는 기사 쓰는 거는 급하게 쓰니까 네네네. 그걸 여벌로 이렇게 시의성 있게 놔두는데 제가 이제 출판전을 출신인데 출판전 할 때 서평 원고는 반드시 남겨놔요. 그래서 몇개 남겨놔요. 기사가 그러니까 서평이 펑크나도 그걸 메우고 기사가 뭐가 잘못돼도 그걸로 메우고. 제가 이제 이 책을 한참 읽고 있는데 제가 고양신문의 칼럼을 지금 7년째 연재하거든. 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제 칼럼을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칼럼 제목들은 정해놨어. 그런데 뭐냐면 좀 선거 기간인데 이 선거 기간에 우리가 지금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런 고민하는 후보가 하나도 없던데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약간 그런 지적질을 하는 원고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스케일이 방대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는 내 삶이 너무 초라한 거지. 뭐 전기료도 못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일러도 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아니 저서 재벌이 무슨 말을 수도 터지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원고를 쓰려고 했으나 내가 지금 나를 되돌아보니 인생이 꿀꿀해서 내가 도저히 그런 원고를 쓸 수가 없어서 이번 원고를 못 쓰게 됐다. 네. 그렇게 해서 원고를 보낸 거야 내가. 네. 그래서 쓰지 못한 원고란 제목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렇게 문학적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스타일하고 이 책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나름대로는 문학적 장치,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노는 모습과 일상적인 시민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괴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를 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내 사례인 것처럼 인 거죠. 내 사례이긴 한데 어쨌든 내 사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쓰지 못한 원고라고 해서 제목이 여기 보시면 제목이 쓰지 못한 원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좀 크게 잡아주시죠, 크게. 칼럼을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야. 칼럼을 내고 나서 전화가 빗받친 거야. 한 명은 날 염려하는 전화. 아니 어떻게 뭐 보일러도 고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염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니 고향신문 같이 정론지에다가 이렇게 장난스러운 원고를 쓰는 이런 필자를 계속 그 칼럼니스트로 해야 되느냐라고 정중한 항의성 레터가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나는 장난은 아니지만 이 문학적인 어떤 뭐랄까 장치를 마련해 놓고 원고를 썼는데 그래서 그렇게 쓰지 못한 원고를 쓰게 됐다로 끝났거든요. 책에 보면 재밌자고 하는데. 네. 책에 보면 말 그대로 그 아까 그 편집자한테 그 얘기를 써도 되냐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예 칼럼으로 쓴 사람도 있지만은 그 못 쓰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써가지고 그렇지. 아무 내용도 없잖아. 맞아요. 그냥 못 쓰고 네. 있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냥 칼럼을 써버리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내가 있고. 이제 그런 이 책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책 때문에 이 책 소개해줘가지고 한참 재밌게 읽다 보니까 내가 빠져든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쓸 수 없는 날에는 아무리 해도 글이 써지지 않는다. 나는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실 아니다. 아니 볼 일도 없는데 여긴 뭐하러 들어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위경련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책을 보면서 상당히 그냥 다들 셋다 글 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얘기하면 다 이 책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여튼 이 작가들의 그 엄살과 아니 엄살이 아니야. 실존이야. 실제 실존. 그러긴 해도 과장돼 있는 게 좀 있는데 얼마나 징징거리는지 글만 쓰려고 그러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근데 본인이 글 쓸 때는 어때요? 아니 출판 사장이나 저러는 거야. 지금. 출판 사장이니까 마감이 쓰기 하죠. 그 마감이 있어야 쓰는 거잖아요. 물론 마감이 있어야 쓰는데 네. 마감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쓰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엄청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페북이 엄청 징징거려요. 그게 약간 간 보는 것도 있고 요즘엔 좋은 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친구 저도 가끔 그러는데 SNS에 일정하게 아이디어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글 쓰고 좀 약간 싸하다 그러면 안 하고 안 쓰고? 그냥 그러는 건데 주로 뭐 간 보기보다는 징징거리는 쪽으로 한동안 해봤더니요. 그래서 좀 간 보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게 예고편 같은 거 올리는 거구나. 이런저런 주제를 생각났던 걸 막 그 SNS에 쓸 때는 좀 마음이 편하니까 막 쓰잖아. 네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재밌어하면 아 이거 써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걸 갖고 써보면 쓰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또 쓸 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걸 쓰게 되고 이러는데 아무튼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는 마감 지키는 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감은 지켜야죠. 마감을 지키는 거로 유명한데 마감을 너무 일찍 지켜가지고 예를 들면 뭐 다음 주까지 원고 주세요. 그러면 나는 오늘 줘 원고를. 어마어마한 그럼 성실한 그 사이에 뭐 지진 나고 뭐 이런 것들 그건 시의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이 꽃감을 준비해 놓는 그 꽃감을. 그거는 좋네요. 이거는 글 쓰는 사람 엄청난 미덕이에요. 성실성 그 자체는. 그거는 뭐 쉽지 않은데 사실. 그래가지고 보통 칼럼 요청하면 나 그날 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미리 써놨어 이렇게. 이게 그 작가들도 대충 알고 있고 편집자 이제 저는 편집자이기도 하니까 대충 아는데 책 마감, 잡지도 월간지 마감, 주간지 마감, 일간지 마감이 다 달라요. 그러죠. 생리가 다르지. 일간지 마감과 주간지 마감은 죽음이지. 죽음이지. 그거는 한 2시간만이라도 어기면 네네네. 그거는 뭐 퇴출. 다시는 얼굴 못 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월간지 마감은 길게는 일주일에서 한 3, 4일 정도까지 마감을 어겨도 되고요. 이 사람들이 책 마감은 정 마감으로 생각을 안 해. 책 마감이
그렇지. 책 마감은 원고 마감은 마감이지. 1년을 어겨요. 심지어는 어렵잖아. 5년을 어겨. 5년. 그 두터운 거를 쓰려면 당연히. 저는 계약금 물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 뭐지? 책 마감은 그래서 마감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전작으로 쓰는 분들이 대단하죠. 아 그러니까. 박완수 선생이 말하자면 남옥으로 전작으로 나온 거 아니까 옛날 여성동화 장편 소설이 다 맞아, 전작으로 맞아, 맞아, 나오는데 연재하지 않고 전작 쓰는 작가들 보면 좀 대단한 것 좀 같아요. 놀라운 것 같아. 네, 정말. 그게 뭐라 성실성이랄까. 그러니까 또 말하고 싶은 욕망, 열망 이런 게 대단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면 연재한 매체와 담당자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나는 그거 이렇게 저는 잡지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그건 진솔하게 느끼죠 제가. 이 사람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또 고마울만 하고. 난 이 책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요. 아니 책은 보셨어요? 다는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중간중간 뽑아서 정말 봤죠. 복감 빼먹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빼도 빼리고도 되는 책이니까. 작가의 마음들도 동감이 되는데 네네. 이 징징거리면서 네. 안절부절 못하는 머릿속엔 하얗고 쓸 건 없고 근데 한편으로 이 찾아다니는 편집자들 마음이 나는 이 대선생님들도 있고 뭐 그냥 중박 선생님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편집자들이 이 작가들한테 원고 독촉할 때 원고 독촉하면 알잖아요. 더 안 쓰여진다는 걸 편집자들이 알거든요. 저는 독촉도 못 저는 하고. 원고 꼭지가 끝나면 편집사 전화해. 나 지금 한 꼭지 끝났는데 뭐 맛있는 거 사줘. 이게 말도 못하고 마감은 지금은 애가 타는데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편집자들의 애환이 나타나는데 고수 편집자들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내일이야 마감이. 그러면 전화해서 선생님 오늘 날씨 되게 좋습니다. 한번 산책하고 오세요. 뭐 벚꽃 좀 폈어요. 그러고 끝낸다는 거야. 원고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무섭게. 근데 작가는 다 알거든. 내일이 마감인 거. 근데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맙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근데 뭐 편집자가 열심히 해서 마감이 되나? 일단 별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필자가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지금 환경이 민방한 게 마감을 해서 책을 내서 같이 이렇게 책을 알리고 팔아서 출판사도 살고 저자도 생활이 돼야 되는데 출판사는 여러 권이니까 그나마 나오면 유지가 되지만 그 저자의 책이 나와서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지금 너무 책들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재촉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영화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서도 그렇죠. 네, 네. 그 개봉 시기를 뒤로 그렇죠. 늦추는 이유가 이번에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코로나 다 끝나고 나면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개봉 못한 게 뭐 이렇게 쌓였다는 거 책도 그러지 않을까? 책도 다 만들어 놓고. 책은 뭐 그러진 완전 않은 집에서 것 같아요. 그냥 읽을 수 있으니까 책은 좀 덜해요. 그 일반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출판사들이 괜찮았다고 그래요. 책 판매량이 좀 오히려.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특히 어린이 책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천원으로다 장기화되니까 그것도 다 넷플릭스로 갔나? 원래대로 원래보다 못하게. 그래서 네. 그것도 작년 얘기예요. 작가들은 마감하느라고 신경 쓰고 출판사는 또 책도 만드느라 고생하고 그런 지식의 생태계의 이야기들이 아주 잘 드러난 책이 이 작가의 마감이라는 책입니다. 워낙 번역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작가에 대한 정보가 정말 애정 어린 정보가 꼼꼼하게 잘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일본 문단을 좀 이렇게 보게끔 만드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네, 번역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했네요. 이 안은미라는 번역자인데 네네네. 제가 얼핏 어디서 읽었나 했는데 이거를 본인이 기획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뽑아서 이게 뭐 편수가 뭐 엄청 많잖아요. 이 편수들을 전부 읽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간하자고 이렇게 했던 책이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안인미 작가 책을 번역한 책을 내가 몇 개 읽은 것 같아. 번역도 좋고 뭐 이분이 편집자 출신이자 일본 문학 전문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보니까. 책 예.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뒷날개 보고 술집 학교 아 예. 이거 내가 주문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깜빡하고 내가 그거 가져올 뻔했어. 사실은 이 편집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 편집이라는 건 편집자, 교정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자가 역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네, 예, 그 사람의 맞아요. 승리이기도 네. 해요. 하여튼 그 정말 그 뭐랄까 일본에서도 없는 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수출이 되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네. 저작권이 저작권이 있는 없으니까. 책들이니까 네, 어쨌든 이 작가의 마감은 그 누구한테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네. 편집부터 번역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 소개해주는 그 자상함
그다음에 가격까지 네. 해서 이거는 정말 그냥 사봐야 된다. 이번에 안혜미 작가 부자 만들자라고 할 만큼 좋은 책이다. 근데 살 때는 꼭 한양문고에서 산다. 사장님이 잘하셨습니다. 다음 책으로 할까요? 네, 그래야죠. 아우, 또 책 두꺼운 책도. 아, 네, 참. 1493. 무서워. 이 책이야말로 한양문고에서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제일 비싸니까. 게다가 딴 데는 안 팔아. 잠깐만 가면 조금 다른 데서 사도 되는데 이거는 꼭 한양문고에서 사세요. 다 여기서 사시라 그러지 왜 굳이? 다 한양문고에서 사십시오. 책이 두껍습니다.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벽돌책 담당자로서 또 이런 책을 골랐는데 책을 2년 전에 사놓고 이제 읽었어요. 염두가 안 나서 그다음에 뭐 출판사 끊임없이 책이 생기니까 이게 마감의 힘이에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마감의 힘을 읽은 거지. 이것도 이번에 정해놓고서 이제 뭐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읽었죠. 자기가 발표한 책은 읽어야 되니까. 그 지금까지 다 안 읽고. 다 읽었잖아. 한 800쪽 정도 되는데 각주 빼고 주석 빼고 본문만 700쪽인데 700쪽이라 그래봐야 읽는 시간으로는 한 절반 350쪽짜리 책 정도 읽는 속도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이에요. 그만큼 재밌으면서 맞아. 그냥 재미만 있느냐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맞아. 그다음에 전체 책이 깔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 기본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신하면서 임피터스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라틴어야.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임페투스. 1493은 뭐 다 1492년이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인데 왜 책 제목이 1493으로 붙었나라고 이제 저도 의아했어요. 근데 책이 안에 그 설명이 없어요. 다 읽으면 나옵니까? 다 읽으면 느끼는 거야? 다 뭐 읽으면. 어디서 나와? 근데 이제 대충 알죠. 왜냐면 1492년은 그것도 11월인가 거의 연말 가까이 돼서 발견했을 뿐이고 네네네. 93년은 돌아갔다가 다시 오거든요. 콜럼버스가. 왜 1493년을 이 책 제목으로 삼았느냐. 한 번 간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왔다 감으로써 이쪽 세계와 이 세계의 교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한 번만 가는 건 교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493년이 진정하게 지구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493년으로 제목을 지었죠. 제목만 설명하고 하면은 이제 다 끝날 것 다된 것 같은데. 같은데. 이제. 뭐 그럴까요? 네. 이 책이 이제 부제가 콜럼버스가 문을 연 호모제노센 세상. 또 영어 쓴다고 뭐라고. 안에 이거 그거 책 써 있으니까 좀 써 어땠어요? 있으니까. 네.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안트로포센 그러면은 인류세라 그러잖아요. 네네. 호모제노센, 호모 때문에 인간 뭐 이런 뜻을 할 텐데 호모는 이제 같다는 헤테로 호모에 같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호모젠 그러면은 동종, 동일인종, 동종이라는 뜻이고 호모제노센 그러면 동종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일세.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세계로 묶이는 시대라 그래서 호모제노센이라는 지질학적 시대명을 붙인 거죠. 유식해 보인다. 근데 그게 이렇게 만든 말이 아니라 있는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최근에 생긴 말이긴 한데 이분만 쓰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파가 있어요. 현생을 안트로포센으로 쓰자는 사람이 인류세라고 있고 쓰자는 사람이 있고. 그 지구화, 세계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호모제노센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세계화네. 생각이 있어요. 세계화라고 세계화죠. 보면. 세계화라고 지구와 보면 세계화. 네. 근데 이제 세계화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말들이 그치. 사라지는데 동종화된 하나로 단일화되는 세상이라는 뜻에서 호모제노센으로 쓰면은 훨씬 좀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모제노센이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생태학적 통합. 전 지구가 생태학적인 통합을 이룬다. 맞아, 그 전에는 그럼 지구는 하나지. 뭐 생태학적으로 다른가? 다르죠. 완전히 달라져. 여기 있었던 동물은 이 대륙에 있던 동물은 저 대륙에 한 마리도 안 살고.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예. 지렁이가 없었대잖아. 예, 그러니까 이 판게아 대륙이 나눠진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여러 개가 지구상에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극엔 곰이 없는 거잖아요. 유럽에 담배가 없고 예, 그런 그랬던 식. 것처럼 원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로 생태학적 통합의 시발점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 통합. 아메리카에서 발견한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지 유럽 대륙에 불을 가져왔다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 없고, 그 은이 필리핀의 마닐라, 뭐 마카오 이런 데로 가서 중국의 일종의 왕조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경제적인 전 세계적인 경제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옥수수라든지 감자 담배, 같은 경우. 감자 이런 것들이 인구를 폭발시켜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콜럼버스의 발견 하나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물자의 이동이나 어떤 농작물의 이동이나 은의 이동 이런 것 하나 때문에 한 600년, 1700년까지도 중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따라잡는 나라가 없었어요. 어떤 전 세계 문방구도 최강이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최강이었고 유럽은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는데 한 100년 사이에 단숨에 최강의 문명으로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유럽과 중국의 관계만을 보는데 그 밑에는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그렇죠. 숨은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생태학적 통합, 경제적 통합이 호모제노스한 세상을 만드는 두 축이었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끌어 나오는데 수첩왕자. 메모를 안 할 수가 없었어. 수첩 왕자. 메모를 안 할 수가 우리한테는 없었어. 수첩 공주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첩 왕자님도 계시다. 가령 담배가 이제 멕시코에서 그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전 유럽에 퍼지고 아시아 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남미 쪽에서 또 페루 뭐 이쪽에서 은이 넘어와가지고 스페인을 국부로 만드는데 은이 스페인을 또 망하게 하는 초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은 때문에 스페인 제국이 마구 빚을 끌어다가 맞아. 왜냐하면 은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유럽에 있는 은행에 마구 빚을 끌어서 사치하기도 하고 군비 늘리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모라토리엄에 처해버리는 그래서 은이 국부를 가져다 준 은이 오히려 스페인이 망하고 영국이 발행하는 이런 방식의 맞아, 맞아. 그다음에 그 은이 마카오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화폐 가치를 바꾸고 중국의 어떤 재정적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왕조가 변하는 송 왕조가 원으로 넘어와서 명으로 변하고 하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이제 그 세계 통합 구조가 나오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충균세에 나오죠. 천연두가 그 피사로나 코르테스의 화승총보다 그 더 먼저 갔다는 거예요. 천연두가 훨씬 많이 더 빨리 퍼졌죠. 더 빨리. 말살을 했다 그러는데 그 청균세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언제? 좀 이따 좀 이따가, 끝나면, 네. 예, 예.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것이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말라리아가 말라리아나 그 황열병 이런 몇 가지 그 아프리카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건너간 그 황열병이 카리브해 쪽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퍼지는데 이 말라리아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사람들을 그래서 노예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처음에 노예로 삼아서 은을 캐고 담배를 경작하고 하는데 대거 투입했다가 싹 죽어. 싹 죽어. 그래요. 그거는 저기 사피엔스 나오는 네,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가 원래 말라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거여가지고 내성이 면역성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거 수입하게 되는 처음에는 아프리카 노예를 수입을 해서 쓰는 게 수지타산이 안 수익이 안 맞아요. 맞지. 그 먼 데서 대륙이 넘어가면서 바뀐 데려와가지고 그 문화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환경에서 적응시켜서 일을 시키려면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고. 근데 이제 이 말라리아가 결국 노예제를 만든 노예제를 촉진시킨 한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사탕수수 농장, 담배 농장 이런 것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힘든 노동, 뭐 사람들이 막 경작을 하다가 죽어나가고 그 가공 과정이 또 굉장히 독성이 많고 힘든가 봐요. 그런 데서 죽어나가는 이 노예들을 계속 대기 위해서. 그래서 작물과
근데 그 작물이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았으니 원래 신대륙에도 여기저기 그냥 좀 그렇죠. 자라던 거를 플랜테이션으로 개간을 해서 맞아, 어마어마하게 맞아. 만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북미를 따지면은 아니 19세기 1850년까지 우리가 알기로 백인이 제일 많고 아니면 뭐 토착 인디언이 더 많거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흑인이 제일 아니 그 인디언이 제일 인디언이 많고,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흑인이고. 흑인이 백인의 한 3배 정도 됐고 백인이 한 흑인이 1200만 명이고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라는 게 노예라는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노예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작물과 세균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인구 이동을 초래하고 잡종화시키는 인간의 세상들을 문화적인 또 인종적인 잡종화를 시키는 그 굉장한 중요한 매개체가 됐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뭐 더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고무. 근데 하나하나 고무, 감자, 은, 담배, 소빙하기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지 마. 그건 짧아. 하지 마, 이건 꼭 하지 마. 들어야 돼. 하지 마. 너무 재밌어요. 소빙하기가 이제 1800한 30년, 50년, 1600년 전후에 소빙하기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예, 전 세계에 이제 소빙하기가 와서 그 경작선이 농경작 유럽의 농경작선이 이만큼 그 내려가고 다운됐죠. 뭐 빙하가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이어지나. 근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천연두하고 말라리아로 왕창 죽는 바람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농업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화전 농업이었다는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불태워서 경작하고 이제 지력이 사라지면 옮겨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태움으로써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그렇지. 발휘해서 어느 정도의 기온을 유지하는데 온난화가 이산화탄소가 급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 이 기온을 가두는 이 막이 사라져 버려서 일종의 전 세계가 이제 기온이 비닐하우스에 강화돼서 막이 찢어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뭐 해마다 뭐 몇 년에 한 번 오던 한발이 네. 해마다 찾아오고 그래서 막 뭐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죽어나가던 사람은 아무 일도 내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은 지극히 현대적인 그렇죠. 지극히 현대적인 발견인데 예전에는 인간이 오히려 중심이어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서 어떤 세계를 현대 같은 방식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라 인간도 세균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어떤 인간 아닌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이동이라는 단지 의도하지 않는 이동이라는 것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하나의 객체로서 활동했다. 맞아. 라는 식으로 전혀 시각을 맞아요. 달리해서 역사를 보게 이것도 하는. 하나의 빅히스토리잖아요. 그런 그렇죠. 걸 그런 보게 의미에서 되면. 빅히스토리죠. 저는 제목이 1493이어서 이게 1493년 이야기만 다룬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그건 1493 아닌데 이후에 모든 근데 이야기. 폭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저 끝까지 못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다음에 너무 재밌고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정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보도 재밌죠. 하나 재밌어서 이게 넘기기가 싫은 거야. 그 정보를 흥미가 들어가지고. 행위자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 지구는 인간만이 행위자가 아니라 심지어 모든, 무생물까지 행위자로서 그렇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거대한 지구라는 세계를 일궈온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는 굴러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역사에 적용시켜서 그것도 증거를 정말 샅샅이 대면서 저자가 어디까지 아는지 정말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생각해 재밌는 본 게 거야? 뭐 이분이 이렇게. 이분이 저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 역사가가 아니에요. 이 성실성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게다가 그렇게 살아봤기도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다 가봤죠. 자기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실제로 그런가 그래서 가보고 실제로 인디언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책입니다.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죠. 네, 그 미국 저널리스트는 그럴 수 있는 게 네. 그 이제
다 지역 신문이잖아요. 지금 인터넷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내가 글을 쓰면 지역 신문에 다 팔잖아요. 같은 글을. 음.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상 재정적 형편이 되게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면 인터넷 때문에 다 확인되니까 어떻게 되는 그럴 건데. 수도 있겠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생기면 전문적인 분야에 또 자기가 책을 쓰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몇 년에 걸쳐서 또 이런 책을 쓰면 이런 책 보면 오늘 다 좋은 책들이잖아요. 두 너무 번째. 부러워. 예, 그 서양 사람들의 어떤 그 지적 역량, 음. 그 풀어내는 역량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우리도 그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인문적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노력한 대가를 사회적으로 환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텐데 우리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언어 시장이 좁아서 그렇기도 하고 한국어를 읽는 맞아, 사람이 상대로 적으니까 그긴 한데 또 유별나게 안 읽어 또 우리가. 나는 그게 정말 책을 읽으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서 도대체 이렇게 이 저널리스트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영어권 책들은 보면 딱 이 사례가 정말 탁월하게 잘 인용되잖아요. 아까 휴먼 카인드 이 책도 이 그렇고. 경제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지적 환경도 왜냐면은 이 사람은 아마추어 역사가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 고전 문헌을 설명하지 않아도 현대의 학자들이 써놓은 상당한 문헌들을 다 영어로 돼 있잖아. 뭐 참고하면 되니까. 독어 불어로 돼 있거나 음.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번역이 안 돼 있으면은 원서를 어떻게 읽어요 그런 책들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지적 풍토도 또 이런 책을 쓰게 하는 환경적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유럽어를 구글에 번역을 하면 영어로는 번역이 거의 아주 완벽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완벽한 표현이 조심해야지만 하여튼 그 정보를 파악하는 데서 영어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유럽어를 워낙 영어로. 겹치는 게 많잖아요. 거기다 두 언어 체계에는 그 언어 교류가 많아서 맞아 사실은 맞아. 번역된 책이 많아야 이게 또 번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습득의 속도보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권의 지식 습득 훨씬 빠르겠더라고요. 서로 상대방은 그렇겠네. 몰라도 지금의 구글 번역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 순식간에.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부럽더라고요. 게다가 여기서 사건과 사건을 네트워크에서 해설하는 방식이 정말 매력적이어서 약간 야. 픽션적인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복선이 있어요. 앞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쭉 끌고 나가다가 나중에 그거랑 다 실타래가 맞는 이야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감자의 수입이 명왕조의 몰락을 낳았다는 등 뭐 이런 류의 스케일 큰 얘기가 그거는 전혀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자료를 짜집게 하는 거거든. 예, 관점으로, 근데 이제 관점으로. 취사 선택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관점이 있는 거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왜냐하면 걔네 문헌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제대로 된 것만 잘 취합해도 이런 책이 나온다는 건데. 보면 이런 미국 저널리스트의 책을 보면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문장력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맞아 방대한 지식. 맞아 거기에 일단 우리를 기르고 맞아, 맞아.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게 해주죠. 이 1493이라는 책도 있고 사피엔스도 뭐 그 전혀 새로운 시각, 또 좋은 시각을 제시한 책이어서 아까 총균세 얘기하다 말았는데 총균세 좀 제발 그만 읽으세요. 서울대 뭐 10대 대출 순위 그 총균세 정말 빠져야 돼. 일이. 총균세가 좋은 역할도 했지만은 몇 가지 그것도 틀린 이야기 가지고 뭘 환원적으로 틀린지. 뭐가 틀려? 가령 총과 쇠가 그만큼의 역할을 했는가 그런 식의 문명의 그 충돌과 지배 관계에 그만큼의 역할을 했는가. 그다음에 또 동의도설 같은 의도에서 같은 의도로 전파됐다라는 식의 그 정말 거짓말이거든.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이 책에서는 오히려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심지어는 교통이 없었던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저위도에서 문명은 출발하다가 나중에 고위도로 올라간다. 그거는 기온의 변화와 여러 가지 그 세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서 그러는 거지. 그다음에 결코 수평적으로 문명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각양각색으로 장문화의 전파됐다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루로 퍼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기보다 몇 가지에 너무 과도하게 환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충분히 균도 뭐 천연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는 균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너무 책이 복잡하다는 총리제도 거예요. 좋다는 말을 네. 하시죠. 그럼 진짜 그래. 그래서 이런 환원주의적인 역사관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속이 시원해요. 몇 가지만 가지고 이 세계를 설명하면 되게 속이 시원한데 절대 그렇지 그러면 안 않다라는 거를 그래서 여기는도 계속 작물도 예를 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그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예를 들 뿐이지 그것이 다다.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 그래서 총균세 같은 시각의 위험성이 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실적인 이야기들은 충분히 섭취할 만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다 믿지 총균세는 이제 말아라. 그 분야에서는 최초로 그렇게 스케일 크게 한번 빵 쳤던. 네. 그러니까 좀 허술한 부분 지금 뒤져보면 있겠죠. 원래 생리학자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책은 인류학 책이자 역사책이거든요. 사이펜스도 사실은 비스토리 책이자 네. 뭐 역사 네네. 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사이펜스 같은 책 또는 휴먼카인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책 종류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그래도 이 이 책은 모든 꼭 한번, 책들은 예. 작가의 마감 정신으로 썼다. 이걸 잊지 않으셨어요. 두꺼운 뭐해? 얇아도 1493이라는 책은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들어봤다시피 정말 작가라면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한 지적인 방대함과 그 자료를 정리하는 힘, 재미까지 포함해서 정말 그 한 달 정도 두고서 읽어도 아쉽지 않을 그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페이지 수가 좀 두껍다는 거를 제외하면 페이지 수가 오히려 두꺼워서 저는 오히려 더 기대가 더 돼. 이 재미난 책이 이렇게 많은 양이나 한 쓰여졌다니. 200페이지, 300페이지에서 끝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두꺼운 책인데 이건 충분히 두꺼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 난이도로 치면은 지적 촉만도로 치면 5가 되고 뭐 난이도는 2에서 3 정도. 네, 읽기는 2에서 3 정도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요 책은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행했기 때문에 한양목에 많이 있고 다른 데는 아마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양목에 주로 와서 사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어떻게 시간 내서 얼추 지켰나요? 네, 거의 시켰어요. 아, 그렇죠. 얼추 지켰네. 세 번 하니까 역시 탁월한 진행자. 네, 그러면 한양문고에서 새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그나마 한양문고를 살려보자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입자가 주인을 살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주인이 세입자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3명의 세입자들이 3월에 3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4월 달에는 여기 또 4월의 책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님이 계셔요. 4월의 책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4월의 책을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이미 정했습니다. 제일 얇은 책으로. 저도 정해놨습니다. 얘는 세입자가 세입자도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4월은 4월의 책을 살리는 예.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4월 달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